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서 형식의 조의문으로 위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계가 이거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실마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오후 동해로 발사체를 2발을 발사했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 친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라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면서 관계가 진짜 좋아지는가 보다, 이거 좀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루가 안 돼가지고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를 한 겁니다. 발사체의 기본적인 정체는 다음과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첫 발에 이어 3분 만에 두 번째 발을 쏜 것으로 미뤄봤었을 때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 사격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 내에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서를 보내가지고 분위기 좀 잘 풀어나가자, 우리 좀 잘 해보자 이런 시그널로 우리가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금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니까 정치권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모친상 중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군부의 발사체 발사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매우 유감이다 이 정도로 이제 수위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뭐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래도 이제 또 여당이다 보니까 매우 유감이다 이 정도로 이제 수위를 낮춰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중에 도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실체이자 야만성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짝사랑을 멈춰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발사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도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매우 유감이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야당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 행동이죠. 당연히 이게 강력히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왜 하필 어제 그렇게 이례적으로 친서까지 보내가지고 관계를 좀 잘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식이죠.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성과가 없이 끝나고 난 뒤에 김계관과 김영철까지 내세워서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 등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체를 발사한 것도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체제 보장.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바꿔서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전 정권 계속해가지고 압박의 수위를 하고 뭐 견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압박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저 사람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효과적인 어떤 압박 수위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전에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오바마 대통령 보기도 굉장히 깔보시 보고, 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깔보시 보고 뭐 경찰 국가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거의 보였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하게 이 제재 조치를 하다 보니까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거의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죠. 자,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의 개선이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은 어렵다.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협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한다. 저게 지금 현실이고 저도 지금 저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뭐 우리가 여러 사람들, 여러 이제 뭐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박지원 의원이 이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판단을 하는 것처럼 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 사람들과 계속해 가지고 뭐 합의를 맺고 뭘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소용없다. 미국이 개입이 안 돼가지고 미국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협의를 맺은 거, 합의를 맺은 거 싹 다 그냥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포장해가지고 예측 불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측 불가라는 말이 그냥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알기를 그냥 그냥 뭐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한 것이죠. 외교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저쪽 편에 붙었다가 또 저쪽 편에 붙었다가 계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도모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불행하게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과정은 미국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의 외교적인 현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아쉬움이 더 큽니다. 저 사람들은 예측 불가였어요. 끊임없이 예측 불가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측 불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야 이런 거는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겠지 또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겠지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에 대해서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국가처럼 이런 절차를 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를 했으면 저런 막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또 이런 절차라면 또 완전히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절차가 나오는 게 바로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해하자, 공감하자,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자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이제 평화를 위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함으로써 상호 간의 외교적인 신뢰를 바탕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혼자서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해서 뭐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체제를 보장을 받았다면은 저런 무기도 안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현실에 대한 완전히 그냥 몰지각으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행동을 뭐 예측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죠. 누구를 제외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이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차원 속에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상정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역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속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속은 게 아니죠. 그게 오히려 예상이 되는, 속는 게 원래 예상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인데, 애당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외교적인 힘을 최대한 우리가 발휘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와 더 우리가 신뢰를 잘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